안녕하십니까.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 보니까 극락세계가 뭐 따로 있겠나 싶습니다. 어제는 황사가 너무 심해서 뭐 5년 만에 황사경보가 내려졌다 하는데, 오늘은 너무 화창하기도 하고 이렇게 빛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북한산성 가다 보면 흥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좀 못 가서 백가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 2년 3년 그러니까 한 4년 후배 되는 스님이 보안 스님이라고, 지금은 연락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흔히 스님들이 말하기를 핵잠수함을 탔는지 연락이 끊긴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근데 보안 스님이 승가대 다니고 할 때 나름 자기 도반 스님 하나가 누구냐면 지호 스님이라고 흥국사에 스님이 계시는데, 마침 백가사 가서 그렇게 있는데 자기가 도반 스님 한 분을 소개를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국사 스님인데 좀 있으면 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보니까 스님이 지호 스님이라는 스님이 오셨어요. 근데 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너무나도 옛날부터 요즘 말로 절친이라 그러죠. 그렇게 오래된 친구처럼 굉장히 그렇게 반갑게 서로 처음 만났는데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되게 스님들끼리는 존대어를 쓰는데 법명이 어떻게 되느냐고 수인사 한 다음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대를 서로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안 스님, 또 지호 스님, 또 백가사 주지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셋이서 있는데, 또 이 백가사 스님은 전 돌아가신 월화 스님의 상자인데 전직이 엿장사예요. 근데 백가사에 가니까 그 스님 방에 가위가 하나 있길래, 스님 무슨 엿장사 가위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스님 말씀이, 스님 제가 전직이 효봉 스님처럼 한때 엿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냐고. 근데 워낙 또 이 스님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장도 손수 그냥 나무 잘라다가 맞춰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구점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백가사를 이제 자주 간 동기는 백가사 뒤에가 이렇게 뚝을 막아가지고 북한산성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그러니까 자연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좀 덥고 좀 이르면 이제 백가사로 이렇게 가고, 또 보안 스님 전화해가지고 그쪽으로 오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거기는 아마 지금도 북한산성 그쪽으로는 계곡 쪽으로는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일반 사람들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간이라서. 거기서 그러니까 철없이 어린 시절 한참 몇 감고 그렇게 재미나게 놀던 시절처럼 그렇게 까까머리 세 사람이서, 흔히 말하면 그냥 팬티도 안 입고 셋이서 그렇게 벽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백가사 스님 전직 이야기를 하면서 엿장사라고 하면서 나름대로는 전국 팔도를 그렇게 떠돌았는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살림 살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남편이 부인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모습도 보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 가다 보면은 갑자기 그냥 뭐가 물건이 좀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다 보면 상이 그냥 마당으로 내 던져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장가를 가게 되면 참 고달픈 생활을 하겠다 싶어서, 그러면 장가를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서 좀 뭔가 재미나게 좀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님이 양산 통도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거기서 이제 통도사를 한번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고, 한번 이렇게 가는데, 마침 통도사 앞마당을 이렇게 경내를 이렇게 살피고 구경을 하고 있는데, 한 노장 스님이 이렇게 오시더만, 야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한 스님이 너 엿장사 맞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스님이 내가 무슨 여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리어커를 끌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름 통도사 갈 거라고 옷도 좀 차려입고 이렇게 멋지게 머리도 기름을 좀 바르고 이렇게 왔는데 너 엿장사 맞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엄격하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란 용어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나이가 연세가 있고 하니까 맞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너 이놈아, 너 잘 만났다 하면서 마치 막 그냥 외수 만나는 놈 잡아다가 그냥 몽둥이찜 할 것처럼 호되게 그렇게 불러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그냥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 월화스님 방으로. 그래서 그 방에 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무릎 꿇고 있으니까, 야 이놈아, 스님을 봤으면은 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절을 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일반 속가 집에서 하는 제사진을 대치는 절을 갖다가 2번 반을 했다 그래요. 3배는 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스님이 웃으면서, 네 이놈, 너는 이 세속에 살다가는 사람 노릇 못하고 들랑달랑 그냥 인고를 겪으면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 텐데, 그냥 이 절집에서 허들의 일일을 하면서 처사로 이끌어 그랬다는 거예요. 처사로. 부목이죠, 부목. 나무나 하고 경내에 있는 허접한 일들이나 하고, 그러면서 이제 월급 좀 받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냥 가겠다 그러면 그 노스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주저앉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스님이 키도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뭘 집중을 하면, 근데 내가 볼 때는 고무머리는 없어요. 고무머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없는데,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경내에 다니면서 뭐 고장난 곳이 있으면 다 이렇게 손보고, 하다못해 그 통도사 경내 가마솥 큰 게 빵꾸 난 것도 다 떼우고, 이 정도로 실력이 좋다 보니까 노장 스님이 마음에 들었던지, 네가 아무래도 불문에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네가 아무래도 전생부터 절집하고는 인연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머리를 깎을 테니까 너 앞으로 평생 동안 열심히 수행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밥을 먹도록 해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그 스님한테 이제 계도 받고 그렇게 지내다가, 큰절에만 있고 어른들 스님 시봉만 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서울을 한번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여러 도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백화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뭐 백화사 그 절이 뭐 부당이 지었다는 등, 뭐 일본 제일동포가 지었다는 등 그런 말이 있고 하는데, 거기 한번 절이 비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그 백화사하고 인연이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스님이 천성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뭐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혼자서 공양주도 없으면서도 그렇게 잘 이렇게 해나가는 스님인데,
이 또 대신에 뭐가 있느냐면은 이 신도들이 와가지고 궁금한 게 있으면 뭘 좀 물어보면 답답한 면들을 좀 상담도 해주고 뭐 좋다는 등 나쁘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알바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뭐를 하지 했는데 마침 이 스님이 어느 스님을 통해 가지고 뭐를 만들었느냐면 왜 여러분들 그 변비 있지 않습니까? 변비. 근데 이 약은요 일반 화학약품이 아니고 자연에서 이렇게 채취했던 여러 가지 풀을 합쳐가지고 빻아가지고 미숫가루처럼 아주 가늘게 이렇게 아주 몽골게 빻아서 한 통에 이렇게 그 당시에 꽤 비싼 약이었어요.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이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이 약을 먹으면 먹는과 동시에 딱 8시간이면 뒷간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러겠나. 그러면서 일단은 한번 먹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스님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데 그 뭐냐 그러니까 스님이 활동하는 시간에 8시간 계산을 잘 해서 괜히 어줌찮게 한참 뭐 시내 볼 일 있다든지 이렇게 바쁠 때 그걸 먹으면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반은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한번 실험 삼아 먹어봤는데요. 진짜 8시간이 딱 되니까 장내에서 한 바퀴 뭐가 푹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이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를 보고 계속 그렇게 한 4-5번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님 말이 이건 장내 독소를 나중에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몸에도 좋고 또 그 장 안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나중에 싹 빠진다 하면서 이 스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 신도분들, 그 노보살님들, 그 변비약을 먹어도 제대로 효과를 못 본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스님 소개를 해서 제가 약을 많이 팔아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개 팔아준 것도 아니고 뭐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주다 보니까 그 백화사 절만 가면 저는 아주 VIP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것들이 뭐가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딱 8시간이 되면 병원에서조차도 관장을 해도 낫지 않는 그런 그 8시간에 딱 그 뒤를 볼 수 있는 걸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다만 이 약재들은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거기서 지호 스님도 만나고 또 원행 스님도 만나고 등등 여러 스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좀 답답하면 그 백화사라는 절이 모임의 장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각자 뭐 수행담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몇 년 후에 소식이 끊겨서 있다가 그 스님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언젠가 한번 연락이 왔네. 자기가 통도사에 와 있다고 해서 마침 그때 우리 응선사 불자님들하고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통도사에서 그 스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월화 스님이 그 병안 좀 있을 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시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한테 아니 그거 약을 좀 구할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자기도 이제 가진 게 별로 없고 딱 한 개 남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가시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났던 그 스님, 제가 불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나름대로는 뭐 경전이라든지 불교 학에 대한 것은 좀 이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손수 그 모든 것들 자기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그냥 뭐가 좋고 나쁜 거에 대한 분별도 별로 짓지 않으면서 그렇게 수행해 가는 그 스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봄바람도 살랑살랑 이렇게 부는데 이왕이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백화사 그 이야기 그리고 그 엿장사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반야가요, 저하고 있으면 이렇게 큰 대자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같이 오랫동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가 이제 산책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내가 안 나오면 불러요. 짖으면서 빨리 나가자고. 그렇게 서로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렇게 이제 알아볼 정도의 이렇게 이제 반야하고 교감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놈이 지 마음에 안 따라주면 가끔 애도 먹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무튼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온갖 세상이 지금 꽃으로 이렇게 피어나고 있고, 코로나도 이제 뭐 그 백신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맞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좀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활기차게 이쁘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여러분들 삶에 큰 그런 즐거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